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8회 말입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개요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7년 10월 설립되어 금속 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통신 장비, 핸드폰 부품,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소형 기지국 장비와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용 함체를 비롯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되는 금속 기구물을 주로 생산합니다. 베트남 법인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품, 핸드폰 메탈 케이스 임가공,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구동 장치 등을 설계 제작합니다. 간단한 사업 영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부분, 모바일 부분, 반도체 부분, ESS 부분, 자동차 부분,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실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으로는 2016년도 1659억, 2017년도 2379억, 2018년도 3246억, 2019년도 4485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보기와 같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2017년도를 제외하고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부진했던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11%에서 15% 내외를 이루고 있습니다. 2분기 상반기 실적 비교는 이렇게 실적을 증가하였고, 일단은 10년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꾸준한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10년간 꾸준한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 그리고 EPS, BPS의 성장, 5 섹터 중 많이들 알고 계시는 OE솔루션, KMW 등과 같은 종목들에 비해 가장 변동폭이 작았고, 제 생각으로는 5 섹터의 곡괭이나 리바이스 청바지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매출 구성을 보면 핸드폰 매출, 관련 매출도 13%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감하고 삼성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장비 4%, ESS 부품 5%, 기타 자동차 부품 19%등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이제 내용이고요. 통신사 5G 통신비로 날고 자동차로 속도를 낸다. 19년도 5G 통신 장비 매출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일본에서 진행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5G 서비스 상용화가 예상되어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뉴스에도, 저희 한국에 있는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부분이라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하면 함께 가는 5G 장비에 같이 가는 서진 시스템의 함체도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도 릴라이언스양 4G 장비도 전년 대비 많은 수주가 발생해서 공급이 지속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부품 매출이 본격화돼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리호양 승인 아이템이 38종 중 28종 양산 중이고, 이런 4월부터 공급 시작했고, 삼성 SDI를 통해 전기 모터 사이클에 4월부터 배터리 함체를 공급 중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2019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EPS 1868원, PER은 8.2배 수준으로 국내 동종업계 아까 설명해 드렸던 오이솔루션, KMW, KH바텍, 인탑스 등 평균 PER 13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입니다. 전방 상업권 제품군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텍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사의 주력 제품인 함체는 정확히 말하면 알루미늄 방열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5G 기지국 및 중계기에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는 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적인 합체는 열 발생률이 100%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의 알루미늄 방열 케이스는 열 발생률을 80%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또한 서진 시스템은 베트남 공장 전공정 내재화를 통해 타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과 공정 진행 속도를 크게 개선시켜 높은 생산 효율성을 보유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제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핫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핫한 뭐 통신 장비, 5G, 핸드폰 부품, 반도체, ESS까지 핫한 이런 종목의 그 알루미늄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이제 19년 상반기 자료인데요. 통신 부품 장비 59.1%, 핸드폰 부품 12.6%, 반도체 부품 4.2%, ESS 부품이 5.1%. ESS 부품 쪽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18년, 19년도에 ESS 화재로 인해서 매출이 다른 뭐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처럼 매출이 떨어진 것처럼 이 부분도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에 18.9%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용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신 장비 부품의 56.7%, 핸드폰 부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반도체 부품 장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대비. 그리고 ESS 부품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품, 자동차 부품은 더 좋아진 21%까지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 부품은 RRH 주파수를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 통신 기지국 설치 장비, 소형 중계기, 건물 내 근거리 통신 중계기, 필터, 입력되는 주파수 신호를 원하는 주파수 성분에 여과시켜 출력하는 장치, DU는 디지털 유닛이라고 해서 기지국의 데이터 처리부를 말합니다. 핸드폰, 반도체는 시각 증착 장비, 반도체 전공정 중 웨이퍼 시각 증착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ESS 제품 부품도 있고 전방 사업별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 미비했던 매출액이 5년 후에는 2019년도에는 드라마틱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 및 성장성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통신 부분, 그다음에 삼성전자 무선 부분, 삼성 SDI까지, 그다음에 램리서치에게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매출처 현황으로 삼성전자 국내 매출은 12.5% 정도, 수출이 삼성전자가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삼성전자 5G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함께 하는 서진 시스템에서도 같이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저도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왜 삼성전자 향으로만 이렇게 가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추후에 뒤에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친환경 및 전기차 사업의 중요성 부각으로 차량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부품 채택이 확대가 예상되고 모듈 부품에서 차체까지 장기적으로 알루미늄 채택 비율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638억 원을 시설 자금으로 조달을 하였고요. 네. 그것도 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알루미늄 함체 제작하는 거라서 해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금속 가공 및 시스템 조립은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국내 금속 가공 및 시스템 조립 시장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대다수이며 당사 및 연결회사와 같이 글로벌 대기업, 베트남이죠.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량의 통신 장비, 부품, 핸드폰 메탈 케이스, 반도체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정적입니다. 회사 본 동사에서 사업보고서에 나타낸 진입 장벽 내용으로는 대규모 시설 자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 확보, 대기업의 까다로운 협력사 승인 과정,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랩리서치, 삼성 SDI 등의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들은 승인이 까다로운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괄 공정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설계를 통해 금형, 인곳, 다이캐스팅, 샌딩, 정밀 가공, 표면 연마, 도금 도장, 조립 금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다이캐스팅 공정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까지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발표했을 당시 반기까지만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한 거나 3분기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한 번 더 이거 보는 김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알루미늄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이 2018년 12기보다 가격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 생산 능력은 보시는 것처럼 더 늘어났고요.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 및 가동률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3분기까지 6,197이었는데 81.2%고 9145, 53957 이렇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함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을 선정하기 좀 어렵다고 하고 이 DU 디지털 유닛 부분은 텍슨 주식회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텍슨을 통해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는 크게 보고 있었고요. 상장업체가 아니라서 비상장업체를 다트 검색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2018년도 18기를 확인했고요. 17기 대비 2배 정도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상승한 걸 확인했습니다. 텍슨의 주요 주주로 서진 시스템이 있고 88.4%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석 기업으로 텍슨의 베트남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리스크, 저희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5G 종목 대표 종목으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KMW, 오이솔루션 같은 해자가 있나, 함체가 서진이 아니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서진 시스템 제품이 타업체 대비 성능이 우수한 건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큰 투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큰 대기업에 삼성에 들어가는 그거는 쉽지 않다. 그게 포인트고요. 제품 인지도는 인정해야 되고 타 5 중 대비비에 드라마틱한 영업이익은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이것도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한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했고, 베트남 공장 전공정 내재화를 통해 사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과 공정 진행 속도를 크게 개선시켜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단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담 통화 내용으로 조금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이고, 리스크로 대주주 지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19년도 5월에 이제 발표 난 거로는 전동규 씨죠. 이번에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는데 전동규 대주주가 9.4%의 변동 지분 매도가 있었습니다. 블록딜 형식으로 지분 매도를 했고요. 전동규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17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5월 30일 날 19년도 5월 30일이죠.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2% 정도 가지고 있고, 서진 시스템의 최대 주주인 전 대표가 지난해 주식담보 대출 유상증을 참여했으며 주식담보 상환 목적으로 블록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주주 매도는 호성이나 신라제처럼 샌드 측면에서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리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유상증자라고 했는데 주담통화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화웨이 반사이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알루미늄 케이스가 들어가는 플래그십 모델에 주로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있고, 뭐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삼성전자와 가격 조율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 지금은 5G 이외에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영업이익 발생이 동사의 최대 장점으로 보이고 19년 영업이익 900억 수준의 시가총액 4,200억은 저평가로 평가됩니다. 시총은 6천억 수준까지 회복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발표 당시만 해도 2만 5천원대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3만원 정도 돼서 지금은 약간 저평가 구간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투자 의견 매수는 목표 주가 39,000원, 2020년에 시가총액 7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타겟퍼 10배를 적용했고 현재 2019년 예상퍼는 5.8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변동이 됐겠죠. 정리를 하자면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ESS 시장 정상화로 하반기 ES 매출액 122% 증가가 기대되고 기타 부분의 매출액 비중 증가로 자동차 부분이죠. 그걸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고려 시 5G 섹터 종목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9년 9월 5일 날 주담 통화 내용인데요. 반기 보고서 통신 장비 부품의 삼성전자양 41%, 5G 매출이고 수출 내용인가 하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삼성향 물량이고 5G, 4G 합산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해외가 주력이고 한국에서 나가는 물량도 있다라는 답변을 주식 담당자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의 국내 매출 자동차 발레오 상승은 일회성인가 어떤 매출인가 질문했고 답변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예상이다. 그 3분기 사업 보고서에 확인이 됐고요. 자동차 부품 엔진 미셔 쪽 부품이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삼성에만 납품하는데 단가 조정 압력을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5G는 일부 있지만 4G는 일부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5G는 시작 단가인데 단가 조정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고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17년도 상반기 335억, 18년도 상반기 유상증자 638억을 했는데 19년도 상반기도 캐펙스 투자나 유상증자 계획이 있나? 라고 질문했고 17년도 IPO 물량이고 유상증자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반문을 했고 19년도에는 유상증자 계획 없다. 20년은 없을 것 같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투자 계획이랑 유상증자랑 따로 구별하는 게 맞다. 19년도 투자 계획은 베트남 제외하고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주주 매도 350억 정도 되는데 주식담보 상환 맞나? 혹시 더 계획도 있나? 라는 질문을 했고 34% 지분율 더 떨어지면 주총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주주 매도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 담당자분 이야기라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진아 회장님이 이제 그 삼성전자 사장님을 역임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꽤 많으셔서 보시면 39년생이시고 3만 주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식 비율이 이분이 회장님이시고 2.19% 지분율에서 0.17%로 변경돼서 퇴사하시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삼성향 물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빚을 내서 스톡옵션 행사만 한 물량을 상환한 거고 단순한 차액 실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지만 현재 현장에서 기술개발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진 시스템에 대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